그동안의 역사 교과서를 제가 많이 읽었어요. 저는 실제로 정말 깜짝 놀랄 그 기술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유관순이라고만 기술이 돼 있어요. 유관순 열사라고 해야죠. 그리고 행적에 대해서 빠져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을 계급 해방, 반제 투쟁으로 규정을 했어요. 또 한국 전 뒤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된다면서 이것은 임시 건국 강령과 똑같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럼 북한이 정통성이 있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는 이런 오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검인정의 상식 수준에서 그거를 바꾸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역사 교과서는 국가주의적 편향이 있어요. 거기는 민족주의적인 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시각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시각들이 갖고 있는 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기 때문에 못 보는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교과서 8종 모두 다 좌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 99% 몽땅 다 좌편향이다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이 문제를 갖다 역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풀겠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필자가 어디서 구해내냐? 역사학계 밖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 전공자가 아닌 극우 이데올로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적할 수가 있죠. 비판할 수 있죠. 네 시각은 이걸 보여주지만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편향이 있다. 어? 하지만 또 저쪽에서 당신이 그걸 보지만 이런 편향이 있다. 이러면서 그 편향이 조절되는 게 사상의 자유시장이잖아요. 교과서장이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 학문의 영역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논문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있다, 저거 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지적이 되고 그러면서 학계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 내에서 새로운 교과서가 쓰여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과정 안 거쳤단 말이죠. 국가 권력을 빌어가지고 그냥 내리꽂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관이다라는 게 역사 수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치만행 상대하거나 일본에서는 남경학사 부정하고 위안부 이거 부정하는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 얘기를 할게요. 말 그대로 이제 국정교과서로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히 그 권위주의적인 정부 체제라든가 유신에 대해서 아주 찬양일색이었어요. 그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유신 정권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대학교 동아리에서의 의식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일방직 사건이라든가 내지는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하든 목욕 욕조가 쫙 있는 사진 하나 보면은 며칠 밤 잠을 못 자고 열병을 앓으면서 획 도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 이제 민중사관에 기초한 책들이었어요. 즉 남한의 내재적인 커다란 문제 때문에 6.25가 발생됐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읽는 좌편향 교과서에 그대로 그 논리가 있어요. 30년도 더 지난 논리가 왜 지금 회귀돼서 있는가. 역사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그의 역사예요. 이긴 자의 역사, 강자의 역사. 우리 역사에 굉장히 오류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박정희 시대 또는 이승만 시대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국가 획일주의 쪽에서의 그 반발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좌편향 교과서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그것을 있어요. 그 편향을 바로 잡는 방법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그 예컨대 제대로 된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논문을 발표하고 해서 맞죠? 제대로 된 네. 그 교과서를 내놓고 그러면 되거든요. 서로 지적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이 집필진들 있잖아요. 역사학자가 아니라 이데올로그들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게 그리고 수정주의적 견해란 말이죠. 안 교수, 이게 결코 그 편향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아니, 거죠. 잠깐만, 역사학자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근현대사 국사 따로 있어요. 국사 근현대사.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근현대사 책 따로 있고 국사책이 따로 있느냐? 근현대사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졌어요. 아마 이번 기자분도 잘 모르시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제 나이 또래 전후에 대한민국 국사학계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 당시 젊었던 시절에 근현대사만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사회참여라는 학문을 통한 사회참여라는 그런 뜻도 살린다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근현대사에 대한 학자가 과도하게 배출돼서 솔직히 그래서 신라 역사학 전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고려 진짜 찾기 힘듭니다. 과도하게 편중돼 있어요. 게다가 이제 좀 조용하고 공부하고 어때 뭐 보수적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과거 뭐 조선, 신라, 고려 역사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다음에 좀 성격이 활발하고 운동권 성향의 사람들이 현대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본 시각이 완전 차이가 난 거예요. 이런 수요 공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책을요, 교과서 만들 때 아까 말한 그런 조용하고 이런 약간 보수 학자들은 여기 안 끼어듭니다. 그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잘못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안 끼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쓰는 건 아까 말한 그런 분들, 솔직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되게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카르텔이 형성이 돼요. 굉장히 수익 구조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과서 집필하는데 자기 친구에서 소개해주고 같은 부류들이 교과서 시작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EBS 교과서 상대도 참고서, 학원 교재가 맞물린 거예요. 엄청난 국사 입시 카르텔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카르텔 중심이 누가 있느냐? 그런 성향의 분들이 많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같이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 사실 보수 쪽 학자들이 너무 샤이하고 세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검인정 교과서 이런 것은 그 최고의 학자들이 많이 끼어들지 않았다. 이것이 비극입니다.